HMN 같은 경우에 지금 전거래일에 그 들어올려놨던 범위를 더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단기 이평선, 5일선과 10일선에 놓여진 그 자락의 공방. 여기서 이제 그 시장이 어찌됐건 1%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던 부분이 일단은 낙폭을 좀 줄였어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까요? 간단하게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놓고 보시면은 월봉 기준에서 1월 저점을 다 깼어요, 사실은. 다 깼어요. 그래서 제일 불안한 부분이 다우도 깼죠. 나스닥, S&P 500 지수 1월 저점 다 깼단 말이야. 근데 2월 달에 이제 하루 반짝 깬 거였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독일,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내렸죠. 1월까지 멀쩡하다가 2월, 3월에 무너진 이유, 2월도 막판에 무너진 이유, 우크라이나의 그 침공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원전 공격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이었는데 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7.9%까지 돌리는 거예요. 하루에 지수가 7.9%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에서. 우리나라 3.5%까지 밀렸었으니까 그 기준에 3.5% 들어올리면 거의 뭐 100포인트 들어올리는 거죠. 그러면 주도력이 있는 쪽 그리고 낙폭 과대주 투권 들면 하이닉스 4, 5%, 8%까지 들어올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럼 하이닉스 바로 그냥 12만 원대 중반이에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국내 증시가 이렇게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1월 저점을 깨지 않는 수준에 먼저 밀리지 않았냐? 에이, 그렇지도 않아요. 누적적으로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IT의 시가총액 비중이 LG에너지 솔루션이 껴지면서 30% 이상이 됐는데 30% 이상의 그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IT 쪽에 뭐 LG에너지 솔루션은 일정 범위에 성장성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저평가 프리미엄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는 이 저점이 이탈될까 봐의 부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다. 뭐 어떤 걸 바탕으로 실적주를 바탕으로 IT가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그나마도 또 하이닉스가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무슨 PER 뭐 5배까지 내려갈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긍정적인 기준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하자. LG화학 뭐 너무 심각하게 무너졌지만 뭐 해석해드린 것처럼 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을 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동제약 볼 겁니까? 신풍제약 볼 겁니까? 박셀바이오를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할 때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국산약품 들어가? 개장초에 얘기했던? 그럼 개별 매매 기준이고 그러면 SMCNC를 들어가? 이것도 어제 심야 시간에 거래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팍생제 TV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상한가까지 진입했었던 부분 그리고 오늘 개장초에 9%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복귀 교육해드릴 건데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고 뭐 아주 손만 대면 폭등해요. 불기둥 마스터님은 손만 대면 부러워 죽겠어. 근데 결론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맞지는 않죠. 사실은 조금 이따 다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국전약품 SMCMC 정도가 5천억 전후 종목 기준에서 만약 개별 매매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었다면 뭐 요 정도 범위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가 거래 일부 실리면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걸 기준을 잡을 거냐면 거래량이 없는데 낙폭과대로 보는 거는 이제 수급이 뒷받침된 쪽, 펀드멘탈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근데 이 지금의 공격적인 문자가 못 나가는 이유는 이 종목군들은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조그마한 물량에도 충격을 받아요. 조그마한 물량에도. 그래서 저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물량에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강세를 띄고 밀렸기 때문에 주간 단위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상.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HMM과 두산중공업의 기준이 돼요. 거래량이 여전히 두산중공업도 실려 있고 HMM도 실려 있어요. 지금 뭐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2주 연속 거래가 최상으로 실리면서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세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일단은 어찌됐건 실려야 돼요. 개인 누적 수급 의미 없죠. 뭐 수급이 안 들어오면 뭐 못 움직이나? 그렇게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수급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월봉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코로나19 때 살짝 조정 한번 받고 네이버도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들어 올려서 쭉 뻗어 올라가는. 그때 수급 어때요?
상상을 소홀하게 꼬여져 있죠. 그러니까 수급 논리에 의해서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손바뀜이 어느 쪽이냐의 기준. LG화학도 지금 굉장히 두들겨 맞고 있지만 LG화학의 기준도 일방향적인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다. 순매수로 볼 땐 그럴 수 있죠. 근데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면 개인들의 관여도는 거의 없어요. 자기들끼리 매수 매도의 수급 범위가 형성돼 있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의 누적 수급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거래가 터지면서의 그 주가의 변동성의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번 주도 여지없이 이 거래량은 실려 있다. 이번 주도 OMA 20MA 거래량 무조건 넘긴다 봐야죠. 오늘 마감되고 뭐 수목금 3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가 둔화돼도 OMA 20MA는 넘깁니다. 그렇게 되고 금요일 날 10% 들어올린 폭의 그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 앞으로 완전히 끝내주니까요.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메이저들이 지금 사 모아야죠. 무지하게 사재껴야죠. 근데 앞으로 뭐 완전히 끝내주고 그런 심리적인 면에 부응하는 수급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이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드릴 건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HMM의 기준이 조금 더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HMM의 기준은 3주째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이제 주가 탄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거래가 좀 둔화됐지만 OMA까지는 딱 부딪혀줬고 그 흐름 속에서 음봉으로 형성이 됐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 지금 13% 수준 그죠?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고 고점 대비해서 13% 14% 정도 눌려 있어요. 과하지는 않아요. 사실 조정폭의 눌림 폭이.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아까도 두산중공업 볼 때 기준이 뭐예요? 결론은 두산중공업 볼 때의 기준이 결국은 누가 샀어? 매집이 됐어? 큰형들이 들어온 거야? 요걸 본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게 들어오면 이왕이면 더 편하다의 기준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HMM도 그 기준으로 놓고 보는데 두산중공업가를 비교를 했을 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떻게 돼서요?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지금 현재 2,700만 주인가요? 오늘 이제 수급은 마감 이후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600~700만 주 들어와 있다. 4억 8,900만 주짜리에 그럼 5% 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기준에 지코 선생님이 잠시만요. VVIP방에 지코 선생님이 일정표를 가입을 넣으셨는데 그냥 냅둘까요? 지코 선생님 가입하신 기간을 넣어두신 건가요? 224일? 오케이. 깜짝 놀라서 광고인 줄 알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어찌됐든 그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야. 그 중간 관리자 부분이 오늘 개장 초에도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고에 분명히 써서 올려놨잖아요. 뭐를 HMM의 누적 수급 범위가 4.5% 이 기준이 아니에요. 월등해요. 4.5%에 6천억 수준이 아니라 그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험하게 얘기하면은 바보들이야? 매일매일 시간이 지났으면은 그 이상 그 변동이 나오겠지? 능동적이어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도 왜 맨날 똑같은 걸 올려나? 원고 작업까지 하면서 글 올리시는 분도 이게 결론적으로 누적 보시면은요 전일까지입니다. 2,700만 주예요. 2,700만 주면 어떻게 4.5%인가? 2,707만 주, 그죠? 2,707만 주. 그러면 보시면은요, 이 당시에 3월 3일 기준까지 3월 4일 날 잡아드린 내용이 2,200만 주. 그게 4.5%예요. 2,700 4만 주였나요? 6만 주? 2,706만 주? 그렇게 해주면은 나누면 되잖아. 아니면 물어보든가. 그럼 중간 관리자는 이걸 나누는 건 알 거고 4만 주네 6만 주가 아니라 그죠? 그럼 2,704만 주 나누기 2704 나누기 489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수정해 놓겠다. 공지사항 같은 거 그냥 막 올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직원분들 그러면 요 기준에 2,700~400만 주 기준에 매수 평균 단가 보면 되겠잖아요. 그리고 이 수급은 누가 샀는지 한번 우리가 차분차분 들여다보고 기간 중에 투신이 이렇게 금융투자는 해지성 물량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타 법인이 어마어마하게 샀어. 기타 법인이.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가 차익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기타 법인이 이 기타 법인이 뭘까? 기타 법인이 얘네가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사주 매입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한동안 안 봤었던 기준이라. 근데 자사주 매입 아닌 것 같은데? 자사주 매입이야? 아니잖아. 지금 자사주 매입 뭐 들어와 있는 게 없잖아요. 기타 법인이 순수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저것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 기타 법인이 사는 거 알바끼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계속 사들여서 근데 280만 주 해봐야 1%도 안 돼. 뭔 알바끼야. 어디서 뭐 특이하게 들어왔던 걸 뿐이죠. 그럼 기타 법인의 성향은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사모펀드가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의 기관들의 수급 범위가 들쑥날쑥하던 과정 속에서도 일단 누적적인 매수의 기준이 잡히지 않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기준으로 잡혀 있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기타 법인의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들 쪽에서 저것이 이제 공매도 상환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상환보다는 실질 매수의 강도를 놓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부터 22년 03월 14일까지의 매집 누적 수급이 되겠죠. 매집 그렇게 돼 있고 요 부분에 이제 매수 평균 단가 요거를 글 올리시는 분이 모르면 팀장님 이거 좀 알려주세요. 이거 맨날 똑같은 지분율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어봐야지. 성년인데 이제 조만간 성년으로 올라가는데 그죠? 왜냐면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했거든요. 맨날 혼낸단 말이야 내가. 맨날 긴장하고. 어쨌든 지금 개인들의 매도 단가가 29,140원이란 말이에요. 개인들의 매도 단가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 놓고 보실 때 그 사이에 벌써 3월 4일 이후에 3월 14일까지의 기준에서 오늘 기준은 3월 15일 장중 전략 12시 17분 12시 20분이라고 잡을게요. 20분 기준에 매집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외국기관의 매집의 기준은 3월 14일까지로 기준을 잡습니다. 5.53%의 매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단가가 얼마에서 29,000 벌써 이만큼 올라서 27,500원이 아니야. 29,143원이니까 200원으로 그냥 설정을 할게요. 그럼 29,200원 곱하기 2,704만 주면 얼마야? 7,800, 7,900억이에요. 6,100억 같은 소리하고 했으니 확 그냥 막 그냥 다들 약 7,900억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 지분율로도 4. 무슨 4.5야. 5.5지. 그러면 정의원님들이 보실 때 불편함이 없게끔 기준이 잡혀 있어요. 이제 아무리 무료방에 올려드린다 해도. 결론적으로 1차 목표 주가 120% 기준 잡았을 때 35,000원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33,000원, 36,000원 목표 주가 다 치고 들어 올렸죠. 37,650원까지 갔었으니까 29,200원 곱하기 130% 얼마예요? 38,000원이 되겠죠. 목표 주가 다 상향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50%의 기준 잡으면 29,200원 곱하기 150% 해주면 얼마예요? 44,000원. 이거는 이제 계속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추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일본 기준의 돌파갭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37,000원 넘겼고 재차 밀려 있는데 갭이 훼손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기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나 또 불기둥 마스터님 연구원분도 마찬가지야. 불기둥 마스터님 바빠서 못하니까 연구원분이 이거 다 할 줄 알아야지. 이걸 안 배우고 뭘 할 수 있어? 서포트 못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66만 주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100만 주 정도가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HMN 같은 경우에 100만 주 정도가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HMM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올 때 가장 최근 3월 4일 기준에 얼마? 300만 주 이상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300만 주 이상. 그래 결국은 프로그램 순매수 이외에 추가적인 매수 강도까지 겹쳐지면서 어떻게 660만 주를 개인들 물량을 가져갔죠. 거기에는 뭐 공매 상한부터 해서 대차 상한부터 해서 실질 순매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상품의 편입 기준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고 창고 동량은 이렇게 돼 있다. JP모건에서 이제 오늘 물량이 좀 나오고 있지만은
전일까지의 단기 누적 수급을 봤을 때 JP모건이 주력 창구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마감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내일 이후에 추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음선으로 미끄러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수 자체가 일단 어찌됐건 전주 대비 금요일 대비해서는 미끄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바닥 찍고 돌릴 때에 1.5% 기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32,300원, 350원 공방일 때 추세 반등으로 놓고 보면서 그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면 강세를 띠는 종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려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준 가격이 사실상 2월 15일, 2월 16일 25,650원, 25,250원이죠. 종가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당시 기준에 우리가 좀 높게 잡았어요. 높게 잡은 첫 스타트 범위가 26,000원이란 말이에요. 26,000원 잡고 2월 15일 날 꼬리 쫙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얘는 반등을 못 주고 보합으로 갭상승 이후에 보합으로 끝나고 아주 그냥 사람 좀 짜증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와줬어요. 지금의 기준은 위에 19,000주 이런 물량이 이게 이제 공매도 성향의 물량입니다. 기계적으로 나와요. 공매도에서 수익을 내겠다의 기준이 아니라 해지성의 물량들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이제 HMM 설정 범위를 잡아가면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불기둥 마스터님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야.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기존에 요 26,000원 가격으로 설정을 하든 또 오늘 기준에서는 저가 대비해서 2% 돌리는 흐름을 기준을 잡든 또 나는 무조건적으로 얘를 꼭 차익 실현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16조 원대를 넘기는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17조 원에 달하는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그 기준에서는 그런 변동이 제한적인 변동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1에서 1.5%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2에서 3%의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나는 설정을 가져가겠다. 이거 뭐 칸쳐 드린 게 그냥 멋버리려고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준가 26,000원 설정을 했는데 뭐 3% 손절을 하려고 여기서 손절 뭐 25,000원까지 내려오면 손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럼 여기서 편입의 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고가와 저가의 절반을 돌리는 그 기준도 설정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2, 3% 들어올리는 기준. 그렇게 해서 고가를 넘기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지금은 고가까지가 멀죠. 현재로서는 멀잖아요. 현재로서는. 그 뭐 저가에 편입할 거야? 그 저가에 편입할 때는 기준점이 명확해야 돼요. 저가에 편입할 때 기준은 수익 종목으로서 가져간다라는 과도하게 미끄러졌으니까 가져간다는 기준. 좀 전에 매집을 보셨잖아요. 그죠? 시세 분출의 탄력에서는 2분의 1, 3분의 1 돌릴 때 기준. 난 저가에 사겠다. 이게 뭐 일동제약이나 박셀바이오가 아니니까. 오늘 거래량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670만 주고 이대로 끝나면은 1,000만 주가 안 실릴 거예요 아마. 근데 반등을 일부라도 주면은 그러면 1,000만 주 넘길 겁니다. 반등을 세게 주면 그 이상 나오죠. 그 가능성은 100만 주 단위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쉽게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거래량 기준의 기준 거래량이 뭐 나쁘지 않다. 이미 벌써 뭐 2,000억을 넘긴 그러니까 거래 대금은 최상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1,000만 주만 실려도 뭐 무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좀 강도 있게 연출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래를 수반해주고 주봉 단위에서 거래까지 전부 수반된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그럼 탄력적인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기준점은 저점에서 2%의 기준을 잡아드린 내용은 그냥 기분 좋다고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교재 내용 분명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 자료 부분들 항상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동영상 110만 원씩 과금하셔서 9시간씩 들으신 내용들 그 파일들 다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워져야 돼요. 이게 17페이지뿐이 안 돼. 목차 빼고 뭐 하면 없어. 그럼 하다못해 우리 직원분들도 원고 작업할 때 이거 몇 개 넣어주세요. 그럼 직원들도 알아 이 내용을. 근데 하물며 연구원이 모르거나 또 과금해서 들으신 분들이 이걸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저점 대비해서
2~3% 반등시 그게 못 외워진다라고 한다면 연구원 자격 자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 매매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윤정도한테 문자 받으려고 한다, 그건 이해가 되죠.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려질 때의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은 3분의 1, 2분의 1을 돌려놓고 거기가 지지가 된다, 고점 대비, 그 내용보다도 물론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분봉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매집의 기준에서는 설정 범위가 5.5%까지 3월 4일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와 있다, 그 기준이 설정되는 거고, 그 다음 매집 계산기의 기준에서 이제 15일 12분 12시 22분에 전략 기준에서는 현재가가 이게 3월 4일 날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오늘의 이제 현재가 기준이 3월 4일 대비해서 무지하게 밀렸어요. 근데 그 당시 대비해서 수급은 허벌나게 더 들어왔어요. 마이너스 6.67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는 게 아니고 2%, 오늘의 기준에서는 뭘로 잡았어요? 우리는 1.5%의 기준을 잡은 겁니다. 1.5%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32,300원 정도면 저점 대비 32,300원, 350원 공부할 때 1.5% 수준이다 보니 거기에서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겠다. 명확해야 되잖아. 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기분 좋으니까 사고 기분 나쁘니까 팔고 이러면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응? 거래량 부분은 676만 485주. 거래대금은 3월 4일 날은 1조를 훌쩍 넘겼죠. 1조 8천억이었나요? 어마어마했죠. 정점의 기준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 거래대금을.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늘 2위가 SMCNC예요. 소름 돋아야 돼요. 급등주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렸던, 연구원이 올렸던 거래대금 2위란 말이에요. 소름이 돋아야 돼. 예? 그리고 얘는 몇 위예요? 4위예요. 4위니까 들여다보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좋아서 긍정적이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지만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거래대금이 최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최상의 거래대금이 지금 뭐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 있지만 저것이 저 음봉의 기준이 말 그대로 주봉이나 월봉 기준에서 눌림목으로 작용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되느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 지금 현재 기준은 고점이 0.72%가 고점입니다. 플러스 0.72 강보합. 고점 대비해서 2% 아니지 1% 조정받으면 차익 실현 범위가 나는 무조건 차익 실현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그 정도. 근데 우리는 매도 사인이 안 나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고점 대비 2%.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고점 재돌파의 기준, 그러면 10%까지는 어떻게 된다? 편입한다. 그리고 고가와 시가의 3분의 1 부분 저가가 되겠죠. 시가와 고가가 같은 위치니까. 저가의 기준이면 3분의 1이 33,800원 정도 돌려야 추세 전환으로 보고 보수적이신 분들은 저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300원이라도 돌려야 절반이라도 돌리는 망치형이 된다라고 해서 보수적이신 분들은 저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의 기준에 또 한 가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저점 대비 1.5% 되돌리는 기준. 일본 거래량의 기준은 현재 기준에서는 1,000만 주 기준 정도를 설정을 해서 놓고 봅니다. 1,500만 주까지 또 실려줘야 되는데 1,500만 주로 가죠. 그래서 5,400만 주 말고 1,900만 주 기준 거래량의 70%, 1,500만 주로 이렇게. 이것도 무슨 70% 잡아놓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잡아요? 1,350만 주 거래 터지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명목 거래량이잖아요. 이 정도는 터져야 된다라는 기준. 그럼 1,350만 주면 1,500만 주를 하든 1,210만 주면은 1,000만 주를 하든 뭐 아니다 나는 1,200만 주, 100만 주 단위로 끊겠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기준 거래량에 대한 의미 해석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연구원분들이 더 긴장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요 기준에서도 어떻게 저가 대비 1.5% 반등시 편입,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드립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 1,500만 주, 1주 월봉 기준에 1봉 기준에 5MA, 20MA 거래량. 그 다음에 1, 2번 항을 충족하고 이제 양봉이면 편입의 기준이 된다. 편입 단가 대비해서 2~3% 조정 시 뭐 순저리 기준을 설정한다. 이 부분은 이제 수익 종목이니까 배제를 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매직까지 그렇게 하고 주가가 이제 지금 32,100원 다시 이제 저점 수준까지 미끄러졌어요. 그 1% 수준의 등락 범위, 예? 가격 반발력 범위인데 이게 한 3, 4% 눌림목이면 이 정도에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7%의 등락 범위라 1.5에서 2% 돌리는 흐름을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놓고 볼 건데 일단은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수급 범위 10월 이후에 수급 범위 기준을 잡아요. 저기서부터 저 고점을 형성할 때 대비 5.5%의 물량을 뺏어갔는데 주가는 저 고점을 못 넘긴다. 그것도 웃기는 거죠. 수급 범위로만 놓고 볼 때.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기준을 다음 주에 세표랑 다음 주까지 언제 기다려. 고점에서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의 윗꼬리는 가격 반발력의 기준으로 설정이 된다. 예? 그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렇게 누적 수급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저 앞전 고점 대비해서 5.5%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돼 있는데 과하게 미끄러져 있다.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지금의 변동성 기준에 바닥 대비 일단은 어찌됐건 1.5 이상 1.5% 2% 돌리면 그때 들여다보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매직 시그널 부분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딱 좋은 위치예요. 딱 좋은 위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뭐 2021년부터로도 생성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뉘어져 있던 부분이 거래가 실리고 들어 올려지는 폭 연출이 되면서 그리고 장악형이면 완전히 이제 뭐 감싸돌고 장악의 기준이 잡히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준에서 꺾이고 영선 돌파하는 요 기준점에서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그 흐름에 이러한 흐름을 이거를 캔들로 기준을 패턴을 잡는다면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네. 윗꼬리 부분 거래가 실려 있고 긍정적이다 보니 시장의 흐름에 굳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굳이 저것을 윗꼬리 부분을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 이제 거래가 3월 중순인데 거래가 실려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실려진 양봉의 기준이잖아요. 현재로서는. 윗꼬리가 또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몸통으로 메꿔질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래대금이 비이성적이다? 어찌됐건 그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날 터져줬는데 전날의 거래대금이 아니어도 돼. 사실은 이런 거래대금 뭐 6천억 이런 거래대금이 나와주면 더 땡큐하고 최소 범위의 기준은 우리가 5천억 정도 1,500만 주면 5천억 정도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5천억 정도 수준만 돼도 변동성 월등히 기대할 수 있어요. 1조씩 터져버리면 땡큐한 거죠. 1조씩 계속 터지면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뭐 1, 2조짜리가 1조 터지는 게 아니라서 1조씩 터지면 아쉬운 거는 지금 일본 기준의 하락장악형이란 말이에요. 하락장악형이니까 이거 좀 많이 버겁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되는데 맞아요. 좀 버겁고 뭐 힘겨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일단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매도가 좀 형성돼 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종가까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내일 이제 이 부분을 돌려 세우면 뭐 충분한 추세 강화로 다시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인식이 잡히고 일봉도 마찬가지 기준이 되니까 내일 기준에서 이제 이 음봉이 이 상태에서 멈춰진다고 치고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고 치면 이 음봉의 대략적인 절반, 그죠? 요 라인을 넘긴다? 그럼 뭐 예를 들어 33,300원인데 그 부분이 5일선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33,500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5일선을 다시금 치고 돌린단 말이에요. 내일.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나더라도. 그럼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3주 연속 실려 있고 그리고 나서 4주차에 음봉으로 좀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5주차 기준에서 가격 반발력이 월요일날 나왔다가 시장 눌려 있더라도 화요일 기준에 충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끝났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도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해석 부분도 잘 들여다보자. 실적 부분은 지금 기준에서 막연하게 이제 뭐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PBR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게 올려져 있다는 거고요. 컨센서스 부분의 내년 실적 전망치 부분은 일단은 올해보다는 꺾인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엄청난 저평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보기에도 부담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뭐 매집 기준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좀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범위들 저점 대비 돌리는 흐름으로 오늘 이제 고점이 형성됐다면 조금 이따 뭐 녹화하면서 볼 SMCMC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그럼 따라붙을 수 있겠느냐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하겠죠. 20%까지 최대 범위는 뭐 안 그러면 변동성 매매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런 매집 기준의 설정 범위는 이렇게 5% 이상이잖아요. 30에서 50%를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지. 최소 범위. 그렇게 해서 목표치의 설정 범위를 HMM도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점에서 돌리는 흐름만 보시면 돼요. 시장 지수는 0.54이고 그것에 맞게 이제 형성돼 있고 오후장에 좀 매수 강도가 확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오후장에 프로그램 쪽에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일단은 1차적인 하방을 좀 잡고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 기준에서는 평상시 대비 거래량이 좀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봉의 의미가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5분봉으로 놓고 보실 때 항상 소나 모멘텀 차트로 보세요. 항상. 그러면 거래 실력은 이제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우리는 얘를 바이오주들처럼 기준을 잡아 대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돌려질 때 돌려진 흐름을 1.5에서 2%로 잡자. 소나 모멘텀 차트에 꺾임과 크로스. 그럼 두 가지가 형성된 거죠. 꺾임, 크로스, 영선 돌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형성되면 편입 기준 설정할 때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 어차피 무너져 내려 있는데 그럼 음봉 떨어지는 칼날을 무조건 못 잡는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으로 만약에 떨어져 있는데 편입의 기준을 잡으려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거래량 없이도 들어가려면 1.5%. 근데 거래량 없이도 들어가려면은 바이오주나 뭐 진단키트나 뭐 펀더멘탈이 없는 종목 그런 게 아니라 성장주 일반 성장주가 아니라 명분이 그래도 있어요. 뭐 수급이 있다든가. 근데 여기 보면 다 크로스는 발생이 되는데 반등을 2% 못 줬잖아요. 1.5% 이렇게 여기 요 정도 만약에 여기서 들어왔다면은 이제 손절 내지는 스윙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 기준에 실패된 부분 감내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 지금 1.1%잖아요. 그럼 여기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들어가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또 SM, CNC나 국전약품 이런 쪽에서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HMM이 이 기준이 아니라 멀리서 들여다봤을 때 거래가 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날 그럼 앞전 거래량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게 옳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저점 대비 1.5에서 2%를 기준을 잡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강화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래량 기준 거래량 부분 기준 거래량은 먼저 표시를 할까요? 만약에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놓고 본다면 최소 범위의 거래량을 5분봉 기준에서 50만 주 잡아줘야 돼요. 이거 50만 주면 굉장히 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앞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 3월 4일 이후에도 거래가 일단 실린다라고 보는 거는 50만 주 정도에 다 부딪혀 있어요. 그게 거래가 실리는 거지 최소 범위가. 뭐 그것도 안 실리고 뭐 막연하게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매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래서 앞전에 뭐 1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변동이 나올 때 그게 50만 주 정도 실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50만 주 거래가 실리고 들어 올려질 때 그리고 나는 보수적으로 볼 거야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계산기 매직 계산기 보실 때 얼마가 잡혀 있었어요? 33,300원. 그리고 거기가 이제 5일선 공방 그 수준이 됩니다. 33,300원, 500원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33,800원, 3분의 1 수준 고점 대비해서 그럼 이 정도를 넘기고 거래량이 터지고 넘기면 난 거기서 들여다보겠다. 취소 거래량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뭐 30만 주 정도 취소 거래량 30만 주가 터지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그 30만 주 거래량에서 기준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기준점 잡아드리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절대적이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MS CMC 같은 경우 어때요? SMS CMC 같은 경우 그 경우에 개장 초에 방안에서도 뭐 매매는 문자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SMCMC입니다. 뭐 국전약품입니다. 그런 종목이 2,400개 종목에서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최상위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요. 그럼 윤정부가 점쟁이에서 봤나? 아니죠. 어떤 걸로 본 거예요? 개장 초에 거래량 갭상승. 개장 초에 거래량 갭상승 거래대금의 기준.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와요. 보합부터 상한가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냐고. 그래서 그러한 그 강보합 보합에서부터 제대로 된 차분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에서 좀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빠르게 하여간에 제일 문제가 지금 하이닉스 LG화학인데 시장 대비 너무 두들겨 맞아서의 기준인데 하이닉스 LG화학이 좀 안정화가 돼서 뭐 SMCNC나 국전약품 같은 종목에도 매매 사인 문자가 한 번씩 나가볼 수 있는 교육용 1%라도 그런 기준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MM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국전약품이나 SMCMC는 교육용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으로만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자, 외장하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혼자서 이제 버거우시면 사실 뭐 저랑 같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장에서 엄청난 폭등 수익을 내거나 못하죠. 뭐 방송에서도 이제 뭐 말같지도 않은 줌 인터넷 이런 종목을 이제 방안 내부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교육용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뭐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방송을 갖고 나가는 거지 시가총액 1,700억짜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전화 주시고 함께 움직이겠다.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VVIP 방에 오셔서 지금 장에 이제 투매보다는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기준을 좀 설정해서 잡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이나 주도주 매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움직이실 분들은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 기준에서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선착순 이것도 지금 뭐 한 분이라도 가입이 되셨으면 이거 수정을 해줘야죠. 업무 지시만 하면 될 거를 왜 저대로 그대로 냅두나 어제부터. 자, 영상 올려드립니다. 일단.